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는 꼭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분명 여럿이 모인 자리인데 은근슬쩍 누군가의 치부나 과거의 실수, 숨기고 싶은 약점을 스르르 끄집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굳어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도 그들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진실을 폭로한 영웅이라도 됐냐 어들먹거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듭니다. 참다 못해 지켜보던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약점이나 단점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한마디 건네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만하고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내가 없는 말 지어냈어? 다 사실이잖아.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 어처구니가 없고 가슴이 턱 막힙니다. 사실을 말했으니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 비겁한 정당화. 그러나 그들이 내뱉은 그 사실이라는 단어 속에는 타인을 깔아뭉개고 올라서서 자신의 초라한 자존감을 채우려는 지독하고 간교한 악의가 숨어 있습니다. 남의 아픈 곳을 비집고 들어가 상처를 덧나게 만들면서도 자신은 정직하고 솔직해서 그런 거라며 포장하는 자들. 오늘 중국 전국시대 법가 사상의 직대성자 한비저가 남긴 세난서난을 통해 사실이라는 가면에 숨어 타인의 약점을 노리는 간교한 자들의 실체를 완전하게 간파하고 그들의 악의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퇴치하는 삶의 지혜를 마주해봅니다. 한비저는 인간의 심리를 다룬 세난에서 전설 속 용의 비유를 들어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무서운 욕망과 약점을 고발했습니다. 전설 속의 용은 본래 온순하여 길만 잘 들이면 사람이 등을 타고 하늘을 날 수도 있는 신비롭고 영물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용의 몸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로 턱 아래에 거꾸로 박혀있는 단 하나의 비늘, 바로 영린, 예린입니다. 용은 평소에는 온화하다가도 누군가 이 영린을 건드리는 순간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며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즉시 그 자리에서 물어 죽입니다. 한비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목 아래에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거꾸로 험비늘, 즉 영린, 예링을 하나씩 숨기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이런 약점과 단점을 굳이 입에 올리며 거들먹거리는 자들은 상대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영린을 들춰내어 망신을 주고 상대가 이성을 잃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하찮은 존재감을 증명하려 듭니다. 그런데 타인의 약점과 단점을 굳이 입에 올리며 거들먹거리는 자들은 바로 이 영민을 교묘히 건드려 상대의 영혼을 미쳐 날뛰게 만들거나 망신을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듭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 메시지, 즉 말의 내용과 메신저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간교한 자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메신저인 자신들이 품고 있는 지독한 악의를 은폐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거짓말도 아닌데 왜 그래? 라는 말은 자신의 하찮은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 타인의 영혼에 칼을 꽂고는 칼이 날카롭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칼이 진짜 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왜, 누구를 향해, 어떤 의도로 휘둘렀는가가 본질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수호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낼 능력이 없어 남의 불을 꺼버림으로써 자신이 밝아 보이게 만들려는 가장 비겁하고 간교한 영혼의 가해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을 피말리게 하는 이 간교한 자들을 한눈에 알아채고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고전이 전하는 이들의 핵심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의 부재를 확인한 순간 치부를 꺼냅니다. 진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 상대가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돕거나 조언하지만 간교한 자들은 타인의 약점을 대중 앞에서 혹은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들먹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개선이나 도움이 아니라 여럿이 보는 앞에서 상대를 망신시키고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자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적을 당하면 메시지가 아니라 명분 뒤로 숨습니다. 자신의 무례함이 지적받는 순간 재밌자고 한 말인데 왜 그리 민감하게 그래? 또는 사실을 말한 게 무슨 죄야? 라며 사실이라는 명분 뒤로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의도를 반성하기는커녕 지적한 사람을 진실을 외면하는 우매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남의 비극과 실수를 말할 때 눈빛이 미세하게 상기됩니다. 타인의 단점이나 치부를 말할 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묘한 쾌감과 우월감을 느낍니다. 남의 아픔이 곧 자신의 가치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는 정직한 동반자가 아니라 언젠가 당신이 가장 약해진 순간 당신의 아픈 곳을 그대로 찌를 가장 위험한 밀고자이자 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간교함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을 내 삶에서 단호하게 퇴치하는 품격과 프레임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사실인가가 아니라 왜 지금 그 말을 하는가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퇴치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가 거짓말했어? 다 사실이잖아 라며 궤변을 늘어놓을 때 사실이냐 아니냐의 논쟁에 절대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그의 의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냉정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네가 얻으려는 게 도대체 뭐지? 이 한마디는 사실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메신저의 추악한 악의와 열등감을 그대로 세상 밖에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퇴치약입니다. 자신의 간교한 의도가 들통난 자는 더 이상 그 궤변을 이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내 내면의 중요한 비밀과 약점을 결코 그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 차가운 절제를 유지하십시오. 남의 약점을 즐겨 말하는 자에게 내 이야기나 약점을 털어놓는 것은 범인에게 내 목에 겨눌칼을 직접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과는 오직 사무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나누시고 내 내면의 진실과 약점은 철저히 침묵으로 봉인해야 합니다. 차가운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단단한 방어벽이 됩니다. 셋째, 타인의 칩으로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자들을 내 인생의 무대에서 단호하게 퇴장시키십시오. 남을 깔아뭉개야만 겨우 고개를 들 수 있는 옹졸한 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간교함을 고요히 관찰하되 내 삶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그들의 찌질한 유희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비자는 세난선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실을 말한다는 핑계로 타인의 영혼을 배지 않으나 간교한 자는 타인의 영민을 무기 삼아 자신의 초라한 열등감을 감춘다. 남의 약점을 밝혀 자신의 빛을 내려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 홀로 고립될 뿐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 이라는 간교한 핑계 뒤에 숨어 타인에게 독을 주사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존엄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화살의 깃털을 탓하지 말고 화살을 쏜 자의 추악한 의도를 똑똑히 바라보는 지혜. 그 지혜야말로 오만한 세상 속에서 내 삶과 내 사람들을 지켜내는 가장 높은 수준의 품격 있는 그릇입니다. 오늘 고전이 건넨 서늘한 경고를 마음에 품고 당신의 삶이 한층 더 존엄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 한 줄에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고전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중물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